비가 내리는 길가에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붙들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의식이 없는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곧장 119에 전화를 걸었다. 오후 5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학 캠퍼스 앞 버스 정류장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모두 자기 버스만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은지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 정류장 한쪽에 서 있었다. 오늘도 4시간 동안 계산대 앞에 서서 일했다. 다리가 아팠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저녁에는 학교 앞 식당에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는 작은 우산을 펼쳤다. 우산 천 몇 군데가 해져서 빗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왔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비를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버스가 오려면 아직 10분은 더 남았다. 은지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가로수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손에는 시장에서 흔히 보는 빨간 비닐봉지를 쥐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은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기요, 할아버지. 은지는 주변을 살폈다. 정류장에는 사람이 20명도 넘게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노인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다. 모두 휴대폰만 보거나 다른 곳을 향해 서 있었다. 은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산을 들고 노인에게 뛰어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힘겹게 숨을 쉬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은지는 황급히 노인 위에 우산을 펼쳐 주었다. 자신은 비를 맞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이 겨우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은지를 향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지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었다. 네, 대학 캠퍼스 정문 앞 버스 정류장이요. 노인분이 쓰러져 계세요. 의식은 있는데 말을 잘 못하세요. 전화를 끊고 은지는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다. 젖은 바닥이 무릎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할아버지, 구급차 곧 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노인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은지는 가방을 뒤져 손수건을 찾았다. 노인의 이마에 흐르는 빗물과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러면서도 우산을 놓지 않았다. 정류장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이는 저런 사람 함부로 만지면 안 되라고 중얼거렸다. 또 다른 이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면 어쩌려고라고 수군거렸다. 은지는 그런 말들이 들렸지만 무시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눈앞의 할아버지뿐이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가슴이요? 머리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다. 은지의 얼굴에 걱정이 깊어졌다. 네, 알겠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은지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평생 고생을 많이 한 손처럼 보였다. 은지는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5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은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렸다. 노인을 들것에 실으며 은지에게 물었다. 가족분이세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아,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구급대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병원까지 모실게요.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구급차에 올라탔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은지는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노인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은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였다. 노인은 검사실로 들어갔고 은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은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저녁 아르바이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노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갈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은지가 일어났다. 아니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사람이에요. 의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러셨군요. 환자분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환자분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시네요. 혹시?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은지가 말했다. 제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의사가 안내해 주었다. 은지는 병실로 들어갔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낡은 옷은 병원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얼굴색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할아버지, 좀 어떠세요? 노인이 은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맙네, 아가씨.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따뜻했다. 은지도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노인이 은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눈빛이 깊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 당연한 걸요.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도 안 하더군. 다들 지나쳤어. 자네만 달려왔어. 은지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가족분께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실 텐데. 노인이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자네는 이제 가도 돼. 은지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아르바이트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다. 하지만 노인이 걱정되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노인이 웃었다. 괜찮아. 자네 덕분에 살았어. 이제 진짜 괜찮아. 은지는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노인에게 건넸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아무 때나요. 노인이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은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을 나왔다. 병원을 나서며 은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식당 사장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다. 은지는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사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사장님은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오늘 일당은 받을 수 없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질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은지는 작은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의 작은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좁은 원룸의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어젯밤 비가 그친 뒤라 하늘이 맑았다. 은지는 간단히 토스트를 먹으며 어제 일을 떠올렸다. 병원에 홀로 남겨진 노인이 자꾸 생각났다. 가족에게 연락했을까? 무사히 퇴원했을까? 휴대폰을 확인했다. 노인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괜찮으시겠지.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오전 수업이 있었다. 오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쁜 하루였다.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 노인이 쓰러져 있던 가로수 앞을 지나갔다.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작은 일들은 금방 잊힌다. 첫 번째 수업은 경영학 개론이었다. 교수님이 성공한 기업인들의 사례를 설명했다. 오늘은 정유성 회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사진을 띄웠다. 흰 머리의 노신사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자세가 곧았다. 정유성 회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기업을 일궈냈죠. 은지는 노트에 필기를 했다. 교수님의 말이 이어졌다. 특이한 점은 그가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급 차를 타지 않고 평범한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길에서 마주치면 못 알아본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은지도 미소를 지었다. 재벌 회장이 검소하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은지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다음 수업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다. 과제를 해야 했다. 도서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노트북을 펴고 과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자꾸 어제 노인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감사하다며 흘리던 눈물.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과제 마감이 이틀 앞이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타자를 쳤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 은지는 기지개를 켜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은지는 살짝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곧 털어냈다. 노인이 바쁠 수도 있다. 아니면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어쨌든 무사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은지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계산대 앞에 섰다. 손님들이 밀려들었다. 2,4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 다리가 아팠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다. 은지는 창고에 들어가 물을 마셨다. 잠시 눈을 감았다. 어제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쓰러진 노인, 구급차, 병원,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다. 은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누군가 아프면 도와야 한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까? 은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쉬는 시간이 끝났다. 은지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났다. 은지는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은 날이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웠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밤 10시 아르바이트가 끝났다. 은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했다. 수업과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노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무사하신 거겠지. 은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음 날도 비슷하게 흘러갔다. 수업, 아르바이트, 과제.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은지는 바쁘게 움직였다. 노인 생각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은지는 수업을 마치고 친구 지수와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났다. 지수는 은지의 유일한 친한 친구였다. 밝고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야, 너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지수가 은지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은지가 웃었다. 아르바이트가 좀 많아서. 좀이 아니라 많이 많은 거지. 몸 챙겨. 지수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은지 앞에 밀어주었다. 은지가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업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 취업 걱정. 평범한 대화였다. 그때 지수가 물었다. 아, 맞다. 너 그 일 어떻게 됐어? 무슨 일? 며칠 전에 노인분 도와드렸다고 했잖아. 병원까지 같이 갔다면서?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연락 없어. 진짜? 전화번호 줬다며? 응.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 지수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에이,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날 아르바이트도 못 갔잖아. 은지가 손을 저었다. 괜찮아. 무사하신 것 같으면 됐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니까. 지수가 은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따뜻해졌다. 넌 진짜 착하다. 너무 착해서 탈이야. 뭐가? 세상에 너처럼 순수한 애가 어딨어. 요즘 세상에. 은지가 쑥스러워 커피를 마셨다. 지수가 말을 이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어? 은지가 잠시 생각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낡은 옷 입고 계셨고 시장 봉투 들고 계셨어. 되게 소박해 보이셨어. 가족은 없으신 것 같았어? 모르겠어. 연락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 지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다. 혼자 사시는 분인가? 은지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어쨌든 괜찮으시면 됐지. 지수가 웃으며 은지의 어깨를 툭 쳤다. 넌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 솔직히,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도 도왔을 거야. 글쎄, 확신 없어. 두 사람은 웃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다. 지수가 은지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 수업 가야 해. 나중에 연락해. 응. 조심해서 가. 은지는 지수를 배웅하고 학교 정문 쪽으로 걸었다. 다음 아르바이트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 도서관에 가서 과제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떠나는 노인이었다. 멀리서 봤지만 분명했다. 흰 머리카락, 구부정한 자세. 은지의 심장이 뛰었다. 손을 들어 흔들려고 했다. 하지만 택시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은지는 멈춰섰다.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착각인가? 은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확실하지 않았다. 거리가 멀었고 순간이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어쨌든 노인은 무사한 것 같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은지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내일 아침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침 8시, 은지는 버스에서 내렸다. 학교 정문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한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거 봐. 대박이다. 누구 차야?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 차였다. 차 옆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은지는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나가려는데 그 남자가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박은지 학생이신가요? 은지는 깜짝 놀랐다. 네, 저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정유성 회장님의 수행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은지의 눈이 커졌다. 정유성 회장? 수업에서 들은 이름이었다. 대기업 회장? 저를요? 왜요? 며칠 전 학생이 베푼 선의에 감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은지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쓰러진 노인, 병원, 설마 그때 그 할아버지가. 네, 회장님이십니다. 은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 허름한 노인이 재벌 회장이라고? 주변 학생들이 더욱 수군거렸다.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은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궁금증이 더 컸다. 네, 잠깐이면요. 차에 올라탔다. 가죽 시트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15분 후 커다란 유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은지의 손에 땀이 났다. 넓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은지는 숨을 멈췄다.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자세가 반듯했고 눈빛이 힘이 있었다. 왔구나. 고맙네. 은지는 말문이 막혔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셨어요? 정유성 회장이 웃었다. 그래. 미안하네. 습관이야. 젊은 시절부터 검소하게 살았거든.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오직 자네만 달려왔지.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네의 마음이 고마워서 불렀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우리 그룹의 장학 프로그램에 자네를 추천하고 싶네.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야. 은지는 깜짝 놀랐다. 저를요? 그래. 자네처럼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 받을 자격이 있어. 은지는 당황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회장이 웃었다.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 학교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지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이렇게 오는 것인지 몰랐다. 며칠이 지났다. 은지는 고민에 빠졌다. 회장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장학 프로그램,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보상을 받아도 되는 걸까? 친구 지수에게 이야기했다. 야, 미쳤어? 당연히 받아야지. 지수가 소리쳤다. 너 지금 아르바이트 몇 개야? 3개잖아. 몸이 나만 하겠어?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해. 뭐가 찝찝해? 회장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거잖아. 내가 도와드렸으니까.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수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넌 자격이 있어. 진짜로. 은지는 고민 끝에 결심했다. 일단 회장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은지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았다.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회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유성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왔구나. 앉게. 은지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회장님,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회장이 눈을 크게 떴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쓰러진 분을 도운 것 뿐인데, 이렇게 큰 보상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장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지 양, 나도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어.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그래. 밥을 굶은 적도 많았지.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 아무 데가 없이 도와줬지. 그 은혜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후에 다짐했어.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진심으로 남을 돕는 사람에게 보답해야겠다고. 은지는 말없이 들었다. 자네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왔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나는 자네의 진심을 보았어. 회장이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뿐이야.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회장님. 회장이 부드럽게 웃었다. 부담 갖지 마.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야.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북받쳤다. 마침내 은지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다. 회장이 말했다. 다음 주에 우리 재단에서 연락이 갈 거야. 서류 절차가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은지는 깊이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건물을 나서며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가슴이 벅찼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몰랐다. 앞으로 닥칠 시련을. 회장의 가족들이 그녀를 어떻게 볼지. 일주일 후 정유성 회장은 가족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오랜만에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장남 도윤과 장녀 세린이 도착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도윤과 세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내가 쓰러졌던 일 기억하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준 학생이 있었어. 박은지라는 아가씨야. 세린이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렸는데요?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는데 다들 지나쳤어. 오직 그 아가씨만 달려왔지. 구급차도 불러주고 병원까지 함께 갔어. 도윤과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나는 그 아가씨를 장학 프로그램에 추천하려고 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 학생이 누군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혹시 아버지 신분을 알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냐? 그 아가씨는 내 신분을 몰랐어. 세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오빠 말에 동의해요. 요즘 세상에 순수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너희들. 도윤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 저는 반대합니다. 신원조회라도 해봐야 합니다.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회장이 화가 났다.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보겠느냐? 그 아가씨는 진심이었어. 아버지께서 속으신 겁니다.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회장은 자녀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불편한 분위기 속에 식사가 끝났다. 며칠 후, 은지는 학교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가 왔다. 박은지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도윤입니다. 정유성 회장의 아들입니다. 은지는 긴장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접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지는 당황했다. 네, 접근이라니요? 장학금이 목적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렇게 믿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아버지께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은지는 상처를 받았다. 진심으로 도왔을 뿐인데 왜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지는 결심했다. 회장에게서 멀어지기로.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았다. 은지는 김태호 비서에게 전화했다. 장학 프로그램 건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부담이 돼서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지는 울었다. 꿈만 같던 기회가 사라지고 있었다. 김태호 비서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박은지 학생이 장학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정유성 회장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왜? 부담이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회장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분명 며칠 전에는 감사하다며 수락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도윤이를 불러라. 잠시 후 도윤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내가 은지 양에게 연락했느냐? 도윤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께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했느냐?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이 책상을 쳤다. 보호? 누구 맘대로? 도윤이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윤아, 너는 사람의 진심을 모르는구나. 진심이라뇨.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직접 보여주마. 회장은 김태호를 불렀다. 은지 양의 신상 정보를 조사해라. 그리고 그날 CCTV 영상도 확보해라. 알겠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다시 가족들을 모았다. 도윤과 세린이 자리에 앉았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다. 이것이 은지 양의 신상 정보다. 서류에는 은지의 가정 형편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다는 것. 은지가 아르바이트 3개를 하며
학비를 번다는 것. 세린이 서류를 읽으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장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날 CCTV 영상이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다. 누구도 쓰러진 회장을 보지 않았다. 그때 은지가 나타났다. 주저없이 달려갔다. 자신의 우산을 회장에게 씌워주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 곁에 있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은지가 구급차를 부르는 모습, 병원까지 따라가는 모습, 회장의 손을 잡고 걱정하는 모습. 영상이 끝났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래도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느냐?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다.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경솔했습니다. 회장이 두 자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사람을 봐왔다. 은지 양의 눈빛은 진심이었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었지. 도윤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다. 은지 양이 많이 상처받았을 거야. 시간이 필요해. 세린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장이 미소 지었다. 내가 직접 찾아가마. 그 아가씨의 진심을 지켜줘야지. 회장은 결심했다. 은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아직도 진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은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맞았다. 표정이 어두웠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문이 열렸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정유성 회장이 서 있었다. 회장님? 회장이 웃으며 다가왔다. 일하는 중이구나. 방해해서 미안하네. 은지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를? 자네를 찾아왔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은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저 장학 프로그램 거는 정말 괜찮아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도윤이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안다. 은지가 고개를 숙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은지 양 미안하네. 내 자식이 상처를 줬구나. 은지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자네는 진심이었어. 나는 알아. 회장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것 좀 보게. 은지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CCTV에서 캡처한 사진들이었다. 비 오는 날 은지가 달려오는 모습,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병원까지 따라가는 모습.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장이 말했다. 내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어. 그리고 자네 신상도 조사했지. 은지가 놀랐다. 제 신상을요? 미안하네. 하지만 자녀들을 설득하려면 필요했어. 자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됐어. 은지는 말을 잃었다. 도윤이와 세린이가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어 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사과 안 받아도 돼요. 저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회장이 감탄했다. 자네는 정말 마음이 고운 사람이야. 은지가 쑥스러워했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은지 양, 부탁이 있네. 장학 프로그램을 다시 생각해주게. 은지가 망설였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야. 내가 젊은 시절 받았던 은혜를 갚는 거야.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은지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회장이 덧붙였다. 세린이가 직접 자네를 장학생으로 추천하겠다고 했어. 진심으로. 은지가 놀랐다. 정말요? 그래. 자네의 진심이 통한 거야. 은지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잘 생각했어. 정말 고맙네. 은지도 미소 지었다. 무거웠던 마음이 풀렸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다. 은지가 두 손으로 잡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오해가 풀렸다. 진심은 결국 통했다. 은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한 달 후, 은지는 재단 사무실에서 장학 증서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꿈만 같았다. 정유성 회장이 옆에 서 있었다. 도윤과 세린도 함께였다. 세린이 은지에게 다가왔다. 은지 씨,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은지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이미 다 잊었어요. 도윤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은지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버지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이해해요. 도윤의 눈에 감동이 스쳤다. 회장이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자, 이제 가족 같은 거다. 앞으로 자주 보자꾸나.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나고 다 함께 식사를 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도윤이 은지에게 농담을 건넸다. 세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은지는 행복했다. 따뜻한 가족 같았다. 식사 후 회장이 은지를 따로 불렀다. 은지 양, 잠깐 이야기하자꾸나.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자네 덕분에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이 각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은지가 쑥스러워했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사업만 했어. 돈을 벌고 회사를 키웠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 중요한 거요? 사람의 마음이야. 진심으로 남을 돕는 마음. 자네가 그걸 다시 일깨워줬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회장이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네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꾸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꼭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그날 저녁, 은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 지수에게 전화했다. 야, 나 장학생 됐어. 지수가 소리쳤다. 대박, 축하해. 내가 뭘 했어. 은지가 웃었다. 고마워.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됐어. 전화를 끊고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은지는 생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비 오는 날 쓰러진 노인을 도운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꿨다. 은지는 깨달았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작은 선의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은지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고. 은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허름한 노인과의 우연한 만남.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여러분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떤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부산, 서울 등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